교재는 이기적 기본서 2025년 커마리 1급 실기 차트만 풀이하는 영상이 지금부터 진행이 될 겁니다. 기출 따라하기 그리고 상시 1회, 2회, 3회 총 4개의 차트 문제만 붙여서 제가 영상을 진행을 해볼 예정이에요. 차트는 개당 2점짜리 문제 5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해서 10점을 건지시는데 그중에 뭐 한 개 좀 틀려도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점수 전부 다 건질 생각으로 덤비셔야 되겠고요. 노출된 그림은 정답이니까 이 그림하고 똑같이 될 수 있도록 그 최소한의 지문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현재 차트 구성 요소 보겠습니다. 차트를 클릭. 조심하세요. 원래 붙어 있었던 겁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원래 붙어 있었던 아이들은 클릭하면서 꼼짝도 해서는 안 돼요. 현재는 거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차트가 구성이 되어 있는 중이고 차근차근 풀 필요는 없지만 저는 차근차근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1번 평균 온도. 범례를 보시면 평균 온도는 제일 앞에 있는 밝은 파란색 한 번만 잡으면 모두 걸려드는 계열이고요. 표시기는 꺾은 선형 그리고 값표시할 겁니다. 막대에서 우클릭 당장 필요한 곳 중에서 최단 거리는 우클릭을 따라올 애가 없죠. 계열의 종류가 바뀔 겁니다.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 이 문제 꺾은 선이라고 위에 있는 꺾은 선 잡으러 가시면 절대로 안 돼요. 여기 위쪽에 있는 애들은 몽땅 바뀔 때 쓰는 거고요. 일부분만 바뀔 때는 혼합이라는 표현에 있는 그 부분을 써야 될 거예요. 이름은 꼭 한 번쯤은 확인해 보세요. 몇 번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겠지만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은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이 아이였고요. 그리고 확인. 그럼 내 손에 아무것도 잡힌 게 없으니 다시 붙잡아야죠. 내 손에 잡힌 애한테 일 시킬 거거든요. 다시 한 번 더 꺾은 선 선택. 그리고 우클릭. 또 시킬 수 있는 거 레이블 추가, 값표시하시오 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림하고 똑같은 우측에 등장하니까 이 부분은 끝났고요. 차트 제목은 적어야죠. 자, 적어야 될 때 커서가 필요하다는 거. 커서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없는 건 만들어 쓸 생각을 덤비세요. 차트 디자인과 서식 탭을 잘 활용을 해서 그리고 각가지 우클릭도 쓰게 될 겁니다. 차트 디자인 제일 앞에 보시면 필요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아이들 꽤 많고요. 차트 제목 현재는 없죠? 위입니까 가운데입니까 하는 마우스 왔다 갔다 해보시면 그림하고 위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필요 없는 글자는 갖다 버리실 때 조심해야 될 거 입력 다 끝나고 나면 엔터가 아니라 아무데나 클릭입니다. 띄어쓰기 하나라도 틀려서는 안 되겠죠. 평균 온도의 비교 엔터 아니고요. 아무데나 클릭입니다. 다시 선택. 해야 될 일 범례. 범례는 아래쪽으로 할 겁니다. 현재는 범례가 우측에 있거든요. 범례한테 할 일이 생겼어요. 우클릭. 당장 필요한 범례 줄 수 있는 서식에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서 아래쪽으로 가라. 그러면 지가 치고 빠진 공간들을 다른 아이들이 자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치고 빠졌는데 텅 비어 있으면 그것도 이상한 거고요. 오른쪽에 모든 서식창은 모든 문제가 끝났을 때 그때 끄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반응을 할 거니까. 지면 데이터는 맨 앞에 있는 주황색이고요. 자연스럽게 계열로 바뀌죠. 수치 잘 보셔야 될 겁니다. 겹치기 90%예요. 90만 적으셔도 돼요. 퍼센트는 안 적어도 잘 먹히거든요. 다음 세로 압축. 자, 이 세로 압축은요. 최대값, 최소값, 기본 단위를 모두 다 바꿔치기 할 겁니다. 이 네 번째 막대기가 옵션에 해당이 되고요. 그죠? 최소값, 최대값, 기본이 전부 다 다르니까 전부 다 손을 댈 거예요. 최대값 5 엔터 점 0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요. 최소값 마이너스 6 엔터 기본값도 1 엔터 했을 때 그림하고 똑같이 잘 변화가 생겨야 될 거예요. 차트 영역은 제일 밑바닥 공간입니다. 밑바닥을 쿵 찔러주면 현재 내 위치가 어디인지 또렷하게 이름이 확인이 가능하고 테두리 둥근 모서리 해줄 거예요. 테두리를 관장하는 건 앞에 있는 페인트통. 테두리를 펼쳐서 꿍꿍 찔러보시면 잘 펼쳐지니까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요. 이것저것 많이 찔러보셔야 됩니다. 항목도 되게 많거든요. 둥근 모서리는 체크만 해주면 끝. 그러면 확인차 바깥에 나가야 정확하게 둥근 모서리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 모든 지문이 끝났을 뿐이에요. 다 풀고 나면 다시 한 번 더 오타 없나? 위치 맞나? 수치가, 순서가 다 확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맞으면 저장하는 거죠. 상시 1회에 있는 차트 문제 설명할 겁니다. 현재 차트 보시면 전체 데이터를 모두 활용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2점짜리 5개 꼭 챙겨서 그림하고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강수와 풍속은 나타나면 안 되네요. 강수는 주황색 잡아서 델키로 버립니다. 내 손 잡히기만 하면 버리는 것쯤이야. 풍속도 마찬가지로 회색 잡아서 버리면 똑같은 파란색만 남죠. 수정을 했고요. 차트 종류는 채워진 방사형이에요.
차트, 우클릭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계열의 차트 종류 변경을 쓰시든 아니면 디자인에 있는 차트 종류 변경을 쓰시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요. 방사형입니다. 중간에서부터 퍼져나가고요. 면적을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얘가 채워진 방사형. 그럼 1번 문제 끝났죠. 차트 제목은 없어요. 일단 공간부터 만들어 볼 겁니다. 디자인 탭 제일 앞에 가면 추가하는 애가 있었지. 차트는 제목이 뭐니 해도 위에 있어야 돼요. 입력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연동하는 문제거든요. 커서는 수식 입력줄에 박아놓고 똑같다 비투하고 쿵 잡아서 엔터 딱 때려주면 그대로 값을 물고 들어오는 연동 혹은 연결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단에 있는 범내 오른쪽으로 보낼 거예요. 범내 서식한테 가서 오른쪽 가라 하고 시켜주면 그림하고 닮아가죠. 다음 기본 보조 가로 눈금선 추가하고 없어서 집어넣는 건 디자인 탭에 있는 요소 추가 눈금선 중에서도 가로 해서 보시면 화면을 조금만 확대를 해도요. 듬성듬성 사이에 가늘은 선들이 보이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필요하시면 공간은 얼마든지 늘리고 줄이셔도 돼요. 꼭 100%로 문제를 풀 필요는 없거든요. 다음 이어지는 문제들 보시면 축의 레이블을 표시하지 않도록 지금 여기 나와 있는 30, 25, 22조 이게 축의 레이블이거든요. 이걸 지금 만약에 없애버리면 축의 최대값 40을 입력할 수 있는 건덕지가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없어질 거, 할 거 다 하고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최대값이 30이거든요. 이걸 40으로 바꿔놓고 작은 변형이 생겼죠.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바깥에 좌우바다 쿵 찌르시고 뭐만 하면 밖에 쿵 찌르시는 거 괜찮습니다. 대신 다음 문제 풀 때 내 손아귀에 누가 잡혀 있는지만 잘 확인해 주시면 돼요. 없애는 건 될 키로 없애시면 되겠고요. 다음 데이터 레이블 값 표시도 하고 그림처럼 말풍선 그림도 넣어줄 거예요. 면적을 갖고 있는 곳에서 우클릭 값 표시는 레이블 추가 작으면 사방으로 값이 표시가 됐죠. 이제 내 관심은 값입니다.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불리는. 그리고 당장 쓸만한 게 저런 기능이 어디 있지 싶으시면 항상 우클릭부터 먼저 해보세요. 그럼 당장 쓸 수 있는 것 중에 도형 변경이 있네. 이름 잘 보셔야죠. 내가 흔하게 사용하는 기능이 아니라면 말풍선 모서리가 둥근 조금 모서 둥근 아이 같이 보이는 집에 딱 갖다 놓고 이름 꼭 확인하시고요. 클릭. 역시나 살짝 바깥에 나오면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차트 영역은 제일 밑바닥 쿵 찔러서 차트 영역 맞는지 꼭 보시고요. 모서리 둥글게 페인트 통에 있는 테두리한테 가면 손쉽게 체크로 잠깐 빠져나와서 모서리 둥근 거 딱 확인했고요. 아직 볼일 남았죠. 차트 영역입니다. 이름 다시 한번 확인. 그림자 줄 겁니다. 옵셋 오른쪽 아래. 효과는 서식이에요. 서식에 도형 효과에 그림자 나오네요. 이름도 되게 많죠. 첫 번째 바깥쪽의 이름이 옵셋 오른쪽 아래 클릭해서 살짝 빠져나오면 자 지문에 시킨 건 전부 다 했어요. 시킨 거 다 하고 나면 그림하고 반드시 비교하셔야 됩니다. 놓친 거 없는지, 뭐 달라 보이는 건 없는지, 이상한 건 없어 보이는지. 여기까지 끝. 저장하시면 되겠네요. 상식이출 2회 차트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트 클릭해보면 색깔이 보이지 않죠. 그러면 전체가 아닌 일부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답 그림하고 많이 달라 보입니다. 하나씩 바뀌는 거 보면서 용어, 어디를 지칭을 하는지 그런 거 하나씩 좀 챙겨볼 예정이에요. 현재 막대기는 증감률을 이용을 해서 고용과 실업을 진행하고 있고 가운데 관통하는 연도는 2004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연도는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목도 없어 보이고 왼쪽에도 뭐가 없어 보이고 나는 이 숫자들이 밑에 있는데 소시점들이요. 정답이 위로 올라가겠구나. 하나하나 잘 챙겨봐야 되겠네요. 설명이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1번 차트 제목은 B2셀에 있는 연동을 해올 거예요. 공간부터 먼저 마련하도록 하죠. 디자인 탭에 있는 요소 추가. 이게 차트 제목인데 위. 수식 입력줄에 커서를 박아서 똑같아 B2셀 하고 엔터 하고 잡아 당기면 제목 끝났고요. 차트 범위는 그림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도대체 그림이 어떻게 생겼길래 하고 그림을 좀 잘 봐야 되겠죠. 그림에 보시면 왼쪽 축에 연도가 2013년부터 23년까지 연도가 13년부터 23년까지 연도만 쓰네? 그럼 거기에 걸맞는 실업의 증감 또 써야 되겠고요. 거기에 걸맞는 고용의 증감. 그러면 데이터의 절반 정도가 사라지게 될 거예요.
3번에 걸쳐서 변화가 들어갈 겁니다. 한꺼번에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좀 더 복잡하고 실수가 좀 많이 잦거든요. 실수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절대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 자, 차트 디자인에 가면 데이터 선택, 원본을 교체할 때, 원본이 추가될 때, 원본이 삭제될 때, 이 원본 건드리나 그게 데이터 선택이 하는 일이에요. 현재 반짝이, 자, 보이시죠? 그러니까 실험률하고 고용률을 아예 쓰지도 않아요. 한 번에 하나씩 선택합니다.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일단 실업 잡아서 체크박스 빠지면 안 돼요. 편집하러 갈 거예요. 제목은 죄가 없어요. 이 제목 정확하게 잘 보이거든요. 범내에. 값을 클릭하면 이게 몽땅 반짝거린단 말이에요. 영역이 는도 필요 없으니까 싹 다 갖다 버릴 거예요. 제가 미리 확인차 영역을 잡아 놓긴 했지만 영역을 잡지 않았더라면 자, 실수를 줄이는 방법 이 창으로 싹 가리는 거예요. 난 13년도부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13년부터 가져올 수 있도록 12년까지 창을 싹 가려버리면 자보기가 훨씬 편합니다.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확인. 고용 증감률도 편집하러 갈 거예요. 제목은 죄가 없죠? 범내도 똑같은 글자 있거든요. 이 글자가 범내에 등장을 한단 말이죠. 여기 있는 것도 는도 필요 없습니다. 싹 갖다 버리고요. 마찬가지예요. 나 13년 거부터가 필요한다 그러면 12년까지 창을 가려버리는 거죠. 하나라도 실수를 줄이려고 무슨 작업이든지 익히셔야 돼요. 이게 끝이 아니죠. 연도. 이거 체크박스 빼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체크는 숨기는 기능이라고 보셔야 돼요. 없어지는 게 아니야. 나는 아예 필요가 없거든요. 편집하러 가서 이 반짝이 다 필요 없으니까 는까지 싹 다 지워버리고 13년부터 23년도까지만 해서 확인하고 빠져나왔을 때 누구 하나 어그러져 보이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고요. 자, 그럼 1번 문제. 뭐 어떻게 수정까지 했는데 잘 모르겠으면 일단 지나가셔야 돼요. 다음 2번. 세로 항목 축이면 얘 보고 하는 말이겠죠? 잡긴 잡았는데 저런 거 어디 가서 하지 싶으시면 화면 제가 조금 조정할게요. 이거 어디 가서 하나 싶더라. 그렇다면 내 손에 잡혀있는 기능에 우클릭. 내가 축을 잡아요? 그럼 축서식에 가보세요.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온갖 기능이 전부 다 있을 거란 얘기예요. 항목을 거꾸로 뒤집어 지나고 봤더니 여기 있네요. 똑같은 이름이. 항목 거꾸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체크하는 순간 위아래가 싹 바뀌는 표현. 연도도 자리를 딱 잡죠. 위아래가 싹 바뀌는 거예요. 아, 똑같은 게 여기 있었네. 가로축 교차 항목. 가로축 교차도 있습니다. 현재는 자동으로 지 멋대로 하고 있죠. 이걸 항목 번호 0번 하라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숫자 0을 안 적었거든요. 현재 어디 있는지 보세요. 가로와 세로가 만나는 지점이 이미 0입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지 마음대로 하고 있었고 문제는 분명히 번호 0번이라고 찝었죠. 그래서 여기다 내가 0을 꼭 써야 돼요. 그리고 엔터를 탁 치면 결과적으로 변화가 안 생겨서 그렇지 분명히 시킨 건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레이블의 위치는 낮은 쪽 이거는 또 뭐야 하고 보시면 그리고 지금 우리 0번 자리에 있잖아요. 어떻게 날아가는지 볼게요. 잠시 화면을 조금 변화를 주고요. 이 레이블이 그 레이블이겠지 하고 펼쳐봤더니 그죠? 위치가 다양하죠. 옆에, 높에, 낮은 곳에 없으면 일단 똑같은 글자 있는데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돼요. 이름이 같은 개념들이 있으니까. 이 낮은 쪽인가? 하고 봤더니 어때요? 0에 교차했던 애가 확 날아가면서 0.7 정답하고 똑같은 위치로 움직이죠. 이게 그 말이구나 라고 해서 그냥 문제 푸시면서 하나씩 하고 그냥 지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하나 다 이해를 하면서 문제를 풀기는 힘듭니다. 값 표시할 거고요. 범례는 위쪽으로 갈 거예요. 막대기 하나씩 잡아서 하죠. 한 놈 잡아서 우클릭해서 값 표시해주고 또 하나 나머지 거 잡아서 우클릭해서 레이블 추가 값 표시해주면 다 끄트머리 바깥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고용 증감률 우리가 봤을 때는 증감률 고용이 주황색이거든요. 그럼 일단 관심 있는 주황색 잡아놓고 우클릭 해보면 추세선이 있고요.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알아서 선형이 잘 들어가 있어요. 그럼 추가를 했습니다. 추세선의 수식을 하단에 보시면 절편이니 표시니 애들이 좀 막 몇 가지 있어요. 수식에다 체크만 해주면 그 XY 어쩌고 하고 생긴 애가 등장하거든요. 자, 그럼 색깔도 좀 넣어볼게요. 이 문제는 추세선도 빨간색이고 수식도 빨간색입니다. 일단 선부터 잡아서 선은 효과예요.
서식한테 가서 윤곽선, 선은 애초에 면이 없거든요. 말중어초 파나 보니까 표준에 있는 빨간색 해주면 좀 더 선명한 빨간색이 될 거고, 글자 잡았죠. 글자는 홈 탭에 있는 글꼴을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빨간색. 그리고 굵게까지 줘버리면 문제에서 제시한 거 하나하나 해결을 하는 겁니다. 차트 영역은 가장 차트 바닥, 쿵, 중간 바닥은 아니에요. 이건 그림 영역이거든요. 제일 바깥쪽 찔러서 이름 꼭 확인하세요. 애매하다 싶으시면. 페인터 통에 가면 둘 다 아니고 모서리 둥글게가 가능하죠. 테두리한테 가서 밑에 있는 체크해주고 쓱 빠져나와서 잘 먹혔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다시 선택. 효과 주러 나가는 거 아직 남았죠. 이번에는 옵셋 아래쪽입니다. 도형한테 효과 줄 건데 그 그림자는 아래쪽으로만 빠져나가는 거. 시킨 거 다 하고 나면 잊지 마시고 정답 그림하고 반드시 비교하세요. 놓친 거, 위치, 방향 없는지, 글자, 오타 없는지 등등 꼭 확인하시는 습관 들이셔야 될 겁니다. 차트는 한 개쯤 틀려도 될 게 아니라 10점을 모두 다 건져야 되는 문제예요. 자, 상시기출 3회 차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읽으실 때 좀 길긴 해도 위치 정보는 대충 보지 마시고 긁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문에 보면 중국 얘기하면서 하나 더 들어가게 생겼거든요. 날짜인 B 영역도 문제 지문에 나왔고 C 영역에 있는 기준율, 숫자, 매매값도 등장했단 말이죠. 게다가 중국은 오른쪽 축까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 더 들어가게 생겼어요. 원래 거 하나 더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차트 디자인에 가서 원래 거는 데이터 선택이고요. 기존 거는 문제가 없으니까 내버려 두셔야 돼요. 추가가 되죠. 자, 하나 더 집어넣으려고 계열 이름은 하고 봤더니 범례 한번 보세요. 정답 범례에 보시면 여기 계열 2 자리에 등장할 중국 대문자 CNY가 화면에 있었으면 콕 집어다가 편하게 갖다 썼을 건데 이거 쓰면 안 됩니까? 있는 글자를 끊어 먹을 수는 없어요. 그럼 귀찮지만 이건 내가 꼭 적어야 되는 글자인 거죠. 대소문자 띄워쓰기 노출된 값이기 때문에 바깥에 보일 거예요. 대소문자 띄워쓰기 똑같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갑한테 커서가 탁 넘어가는 순간 자연스럽게 내가 쓴 이름이 범례 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는도 필요 없어요. 싹 갖다 버리셔야 될 거예요. C 영역에 있는 170 어쩌고 애들을 사용해서 밑에 쫙 깔리는 게 현재 보이네요. 확인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축 레이블 가로 요거 수정하러 했거든요. B 영역 날짜 쓰더라. 시험 지문에 보이는 모든 표현들은 되도록이면 꼭 직접 손을 대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아 보이지만 나는 일단 하려고 내가 한다라는 작업들은 꼭 티가 나야 되거든요. 해서 빠져나오면 안 끝났죠. 중국 아직 관심 있습니다. 잡으세요. 우클릭. 계열 서식에 가면 축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보조축 해라 라고 해주면 자연스럽게 파란색은 아까부터 왼쪽 보고 있었고요. 주황색은 이제부터 우측을 보면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예요. 다음 2번하고 3번은 세로 갑축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제목 쓰고요. 그리고 세로로 세우는 것도 해볼 건데 얘도 연동으로 잡아오게 생겼어요. 어떻게 하죠? 요거 없으면 집어넣어야지. 요소 추가. 그게 축 제목이고요. 왼쪽에 있는 건 기본 세로입니다. 글자를 쓸 게 아니라 잡아 당겨 올 거예요. 수식 입력줄에 가서 똑같다. B2 하고 엔터 탁 치면 애가 살짝 누워있는 느낌이 들죠. 지문에 분명히 텍스트 방향, 요 네모짜리 아이콘이 크기 및 속성 맞출 때 사용하는 기능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잊지 마세요. 세로라는 글자에 혹해가지고 세로 맞춤 쓰시면 안 됩니다. 텍스트 방향의 세로로 똑바로 세워져 있는 형태. 그리고 최소값, 최대값, 주 단위 모두 손을 댈 거예요. 축 잡았어요. 막대기한테 갑니다. 축 옵션을 펼쳐서 최소값은 1150 엔터 잘 먹혀야 되겠고 최대값은 1250 저 아직 엔터 안 쳤거든요. 분명히 지문에 보면 기본 단위는 10으로 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 치고 밑에 10 하러 가면 되지 하고 엔터를 탁 쳤더니 애가 자연스럽게 10으로 바뀐 거예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설명해드렸습니다. 되도록이면 시킨 건 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되도록이면요. 이거 그냥 둔다고 해서 이미 10이 잘 들어갔는데 어떡하지? 저는 그냥 썼으면 좋겠어요. 10하고 엔터 탁 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다시 설정으로 단추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이 문제 풀 때 이 자리에 손 댔다는 얘기예요. 내 손으로 직접 수정했다는 게 티가 나거든요.
뭐 이래봐야 저래봐야 별 티도 안 나는 결과상으로는 표가 안 나지만 나는 문제 접근을 했다라는 거죠. 웬만하면 시험은 그렇게 치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4번하고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을 건드리죠. 미국 선택. 난 얘만 신경 쓸 거예요. 동그랗게 보이는 저 표식을 삼각형으로 바꾸게 될 거고요. 포인트는 6포인트로 작업을 해줄 겁니다. 계열 잡았습니다. 페인트통한테 가면 표식 쿡 찌르시고요. 표식 옵션도 쿵쿵 찔러서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싹 보시고 모양은 삼각형 10포인트였네요. 6 엔터 그러면 조금 작아지겠죠. 그 중에서도 마지막 문제 3월 16일 요 하나만 잡고 싶으면 자 잠깐 바깥에 나가볼게요. 나 점 이거 한 개만 잡고 싶은 그 완만한 선 다시 잡아놓고 페인트 통에 가서 선한테 주기를 선은 완만한 선 해라. 그죠? 자 이제 점 한 개만 잡고 싶습니다. 하나는 요소라고 하거든요. 같은 요소들을 계열이라고 해요. 한 템포씩 쉬어서 움직이셔야 돼요. 일단 집중 공략은 요 하나 클릭 한 템포 쉬었다 클릭 그러면 딱 하나만 잡히고 나머지는 싹 빠지는 모양이 정확하게 보여야 돼요. 원체 점은 작죠. 딱 점에서 바로 우클릭 레이블 추가 자연스럽게 오른쪽에 생겼습니다. 정답에도 밑에 있고요. 지문에도 분명히 아래쪽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잡아야죠. 시킨 거 해야죠. 막대기한테 가서 아래쪽으로 가라. 여기까지가 지문이었어요. 범네. 요것도 문제 봐놓고 제가 또 빼먹었네요. 자, 위쪽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 때 순서는 바뀌어도 돼요. 시킨 건 전부 다 하면 됩니다. 아차 빼먹었네. 아유 그림하고 좀 다르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 지금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교재에는 없는데 정답에 보시면 요 미국 나는 그냥 선인데 정답에는 화살이 하나 보일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나는 그냥 삼각형의 선밖에 없는데 정답에 보니까 화살이 보이는 거예요. 이 교재 정답에도 해설에도 QR 영상에도 없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걸 시험 문제에서 만났다 치면 지문에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이거 내가 해야 되나? 그러면 뭐 감독관한테 한 번쯤 물어보세요. 이거 지문에 없는데 그림이 정답하고 뭐 좀 달라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감독관들이 뭐라고 얘기해 주겠죠. 그림처럼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보통 이제 알아서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뭐 교재를 만들다 보면 오타도 있고 오류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혹시 또 모를 일이니까 한 가지 제가 언급은 해드릴 겁니다. 제일 좋은 건 영진 출판사에다 물어보면 되거든요. 그냥 하나 더 배운다는 생각으로 따라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일단은 파란색에 그 페인트통에 가면 선을 제어하는 애가 있단 말이죠. 그 선의 여러 가지 항목들을 보시면 화살표 머리 유형, 화살표 머리 크기, 꼬리 유형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아마도 앞쪽에 있으니까 머리에 해당이 되겠죠. 크기는 모르겠고 유형은 화살표 머리의 유형을 봤더니 삼각형의 모양이 또 두 번째 같은 거예요. 클릭 그려주고 하면 크기에서 보면 아마 이 그림이 교재에 있는 정답 그림하고 똑같이 보일 거예요. 애매해 보이는 거는 시험장에서는 감독관한테 일단 먼저 물어보세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면 돌아오는 답은 거의 똑같습니다. 알아서 하세요가 되거든요. 그럼 일단 시킨 거는 다 하고 이렇게 애매한 것들은 뭐 마지막에 해보시던지 아니면 뭐 한 개 좀 틀린 생각으로 지나가면 뭐 2점 정도만 까이겠죠. 최대한 점수를 다 확보는 하긴 해야 되겠으나 그래도 애매한 부분이 생긴다면 마지막에 건드려 보세요. 문제 푸는 동안에 하지 말고요. 이 차트 뒤에도 매크로도 있고 뒤에 비주얼 베이직 코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 거 싹 다 하고 시간 좀 남았을 때 고민을 여기다 이제 쏟아붓는 거예요. 물론 고민할 시간이 없죠. 계산 문제 풀러 가야 되니까. 남은 시간은 계산에 다 쏟아부어야 되니 겨우 2점 하나 부분 점수 약간 떨어지는 것 때문에 시간은 너무 많이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차트 풀이였습니다.